장규석 기자는 오늘 이제 지하철 파업을 주제로 갖고 오셨어요. 아, 네. 정말 좀 불편한 상황이 벌어졌었죠. 네. 근데 뭐 파업은 일단 끝이 났습니다. 네. 9일하고 10일 이틀 동안 파업을 하기로 했었고요. 네. 지하철, 서울 지하철,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운행하는 9호선 빼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이제 파업이 들어갔는데, 이제 이틀 동안만 경고 파업을 했고, 어제 그 파업이 끝났어요. 네네. 그다음에 저녁 6시부터는 이제 정상 운행이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 어제 퇴근길은 이제 좀 크게 이제 정상 운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출근길에는 네. 또 정상 운영이 출근길에도 됐기 필수 때문에, 유지 인력을 네. 다 거기다가 집중을 시켜서 출근길도 100% 운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평시 때,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대 빼고 이제 많이 지연이 됐었고요. 네. 그다음에 파업 첫날에 이제 퇴근길에 좀 네, 그렇죠. 시민들이 많이 기다렸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2년 연속 파업을 했다는 건데, 이걸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올해도 파업 때 퇴근길이 문제였지만 사실 지난해 딱 하루 파업을 했거든요. 네. 그때도 하루 만에 이제 협상이 타결돼가지고 그때 퇴근길은 거의 지옥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11월 30일이었는데 엄청 추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우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기 힘드니까 다 지하철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이 근데 감축 운행을 하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있었고 어제가 아니고 이틀 전에 네. 그 목요일 저녁 같은 경우도 이제 퇴근길에 사실 좀 많이 기다려서 시민들이 많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파업은 일단 끝났는데 이번 거는 경고 파업이었어요. 경고 이틀 동안 파업. 하는, 이틀 동안만 하는 경고 파업이었고 노사 교섭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격 파업이 또 이뤄질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이게 좀 복잡해요. 서울교통공사에 노조가 3개가 있습니다. 노조가 3개가 있는데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있고 서울교통공사 통합노조가 있고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이제 회사하고 이제 임단협을 진행한 노조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그다음에 통합노조 이렇게 두 개인데 하나는 민주노총, 하나는 한국노총 소속이에요. 예, 올바른 노조는 보통 우리가 이제 MG 노조라고 얘기하는 약간은 조금 네네네. 결이 다른 그쪽인데, 네. 근데 이제 이 교섭이 아직 연합교섭단을 이제 두 개 노총이 연합교섭단을 꾸려서 지금 사측하고 교섭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교섭이 결렬이 돼가지고 아직까지 합의를 못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서울교통공사 노조, 그러니까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일단은 대입 수능이 일단 16일에 있으니 그때까지는 우리가 뭐 수송을 열심히 하겠다. 근데 16일 끝나고 나서도 이 협상이 진행이 안 되면 우리는 2차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 그렇게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네. 네. 지하철 파업의 근본 원인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주목해야 될 게 2년 연속으로 그게 작년에 이제 파업을 했을 때가 거의 한 5년인가 몇 년 만에 파업을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파업을 처음 시작했는데 올해는 작년에 해서 연달아서 파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파업이 잦아지지? 그렇죠. 그다음에 또 아직 파업이 끝났다고 하지만 파업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2차 파업을 또 할 수 있다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 때문에 일어나 이걸 봤는데 결국은 이제 근본 원인은 적자입니다. 적자. 네. 적자 문제인데 사실 적자 문제는 오래전부터 그렇죠. 아주 오래전부터 이게 적자 문제는 뭐 일이죠. 구조적으로 지금 지하철이 갖고 있는 문제인데 사실 요금 자체가 일단 원가를 못 맞추죠. 저렴하죠. 원가를 못 맞추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있어서 이제 또 저기 부담금이 쌓이죠. 왜냐하면 이건 재정이 그대로 또 적자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연령을 올려야 되냐 이런 논란도 그런 있었고요. 논란도 저번에 한번 다뤘었죠. 그다음에 또 게다가 이제 노인 무임승차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요. 65세 이상으로.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훨씬 많아지고 그다음에 또 노선도 계속 늘어납니다. 지하철 노선도 엄청 많아졌고 노선도 또 연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운행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쌓이게 돼 있는 구조인데 자 이거는 근데 한참 전부터 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 이게 좀 봤더니 이제 15년 전에 오세훈 시장이 일기 시정을 할 때 2008년입니다. 2008년에 일단 요 얘기로 돌아갑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메트로하고 그다음에 서울도시철도공사 두 개가 17년에 통합이 되면서 만들어진 건데 2008년 당시에는 이제 서울메트로가 1에서 4호선을 운영하고 서울도시철도가 5에서 8호선을 운영을 했는데 서울메트로가 2008년에 창의혁신 프로그램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이게 뭐냐면
2010년까지 정원의 20%, 2088명을 감축한다. 네. 이 얘기인데 정원의 20%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을 뺀다는 얘기예요. 아주 많이 감축하는 거죠. 왜냐하면 적자가 그때 5조 원이었습니다. 누적 적자가. 네. 5조 원인데 이거를 해소를 하고 운영 적자를 이제 흑자로 돌리겠다. 이런 이제 원대한 계획이었는데 이게 근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하는 거였냐면 민간 위탁 형태로 분사를 하겠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령 직원들을 위탁 회사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전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인력을 그러면 이제 감축이 되는 거죠. 이제 고 연봉을 받는 인력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업무도 이제 위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영을 효율화해서 적자를 좀 줄여보겠다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2008년에 1,284명이었는데 네. 9,880명으로 일단 줄입니다. 줄이고 이 과정에서 이제 그 분사를 하면서 이제 위탁 회사들이 생기는데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전동차 경정비, 궤도 보수 이런 것들 특히나 이제 안전 관련 업무들까지 다 외주로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 안전 관련 업무들이 외주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구의역 사건의 맞습니다. 발단이 되기도 한 거잖아요. 이게 구의역 사건 전에도 뭐 저기 성수역 그다음에 몇 군데에서 스크린도어 사고가 있었는데 가장 이제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켰던 게 이제 구의역 사건이었죠. 그게 이게 이제 2008년에 그 구조조정을 한 뒤로부터 8년 뒤에 2016년 5월에 구의역 사고가 발생합니다. 네. 이때 근데 이제 사망한 이 그 직원이 19살이었어요. 고졸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서울 메트로에서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은성 PSD 소속 직원이었죠. 이게 뭐 많이 다 알고 계시는 이제 사건인데 2인 1조 업무 원칙이 안 지켜지고 급하게 이제 수리를 하다 보니까 홀로 수리를 하다가 열차에 치여가지고 스크린도어에 껴서 사망을 한 사건이었는데 지금 서울시청 앞에 서울도서관 있잖아요. 거기 3층에 가면 아직도 기억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서울 시민들이 썼던 포스트잇 이것들이 디지털로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그동안 네 잘못이 아니다.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 안전은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잊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제 많이 기억하고 있을까요? 좀 이제 다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이제 안전이 외주화됐다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면서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업무는 일단 직영으로 전환이 되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 당시 박원순 시장이었는데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그 당시에 이제 또 뭐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도 그랬고 사실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가 사실 그때 또 많이 이슈였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때 문제가 뭐냐면 식당 조리원, 목욕탕 관리사, 이발사 이런 이제 후생 지원 인력까지 이제 대거 정규직으로 포함이 됐고요. 그 당시에 또 감사원이 이제 감사를 했더니 정규직으로 전환된 1,300명 정도 되는 직원 중에 192명이 기존에 재직하던 친인척이었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로 정규직을 전환하다 보니까 이런 그늘이 또 발생을 하게 됐고요. 게다가 이제 이게 한 1,300명 정도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또 인건비 부담이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또 재정 적자의 부담이 생기게 되고, 근데 여기에 코로나가 닥칩니다. 거기 그러면서 이제 승객도 줄고 그럼 적자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구조적으로 아까 적자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지하철 요금은 2015년 이후에 8년 동안 동결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올렸고, 그다음에 노인 인구는 계속 급증하면서 무임승차 비용 부담이 급상승하고, 여기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승객이 급감하면서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지하철 운영 적자가 커졌는데 운영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서울시가 발표한 이제 지하철의 누적 적자는 18조 4천억 원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감당을 하고 있냐면 공사채라는 걸 발행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빚을 지는 거죠.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감당을 하고 있는데 1년 단기 순손실이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줘도 7,800원이다. 7,800억 원이다. 그러니까 1년에 1조씩 늘어나는 거예요. 누적 적자는 그냥 계속 늘어날 수밖에 늘어나는 거죠. 곧 있으면 그러면은 19조, 20조 넘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적자는 계속 늘어나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 서울시하고 서울교통공사가 다시 또 경영혁신 추진 계획이라는 구조조정안을 발표를 합니다. 이게 이제 2021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2026년까지 정원의 13.5%, 2,212명을 감축하겠다. 내용입니다. 2008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15년 전과 비슷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결국 퇴직 인원이 발생하면 채용을 안 하고 정원을 자연조정해서 정원을 줄이고 그다음에 비핵심 업무는 자회사에 위탁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 2008년 그때랑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또다시 오세훈 시장이 왔고 네. 오세훈 시장은 다시 또 구조조정을 발표를 한 거죠. 근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식당조리원, 목욕탕 관리사, 이발사 이런 이제 약간 안전하고 관련 없는 네. 직원들을 일단 그다음에 이제 특수차, 뭐 기계 장비 관리, 구내 운전 이런 업무를 자회사로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궤도 유지 보수, 전동차 냉방기 정비 도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민간 업체에 또 위탁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내놨는데 노조도 2008년 때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험하다. 외주화를 주면 사람이 이만큼 빠지는데 안전사고 안 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어? 약간 이런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조직이 10명 있던 조직에 한 명 이상을 빼는 거잖아요. 13.5%니까. 네.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이게 2008년에 이 구조조정안이 나오고 나서 8년 뒤에 구의역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번에도 또 아무 일 없이 가다가 또 어떤 사고가 갈지. 그다음에 또 노조가 얘기하는 게 구의역 사고 재발 우려도 있지만 최근 들어 지하철역 난동 사고, 뭐 테러 이런 것들도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을 줄이면 이건 또 어떻게 대응할 거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이제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네. 좀 이제 할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급한 거야. 그러니까 적자가 너무 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노조 간부의 그 근태조 이제 근무 태도를 감사한 결과를 공개를 합니다. 네. 노조 간부 311명이 있는데 이 네. 사람들이 타임오프제 적용 대상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노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다가 일정 업무 시간을 떼서 이제 노조 업무를 보고 네. 이렇게 이제 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타임오프 제도 적용 대상 이 노조 간부들 311명이 거의 대부분 다 타임오프를 위반을 해가지고 노조 업무를 본다고 하면서 집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딴 데 가 있거나 뭐 당구장에 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적발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적발한 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인력 부족하다고 하면서 니들 왜 노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갈 때까지 간다 이거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조가 이제 이번에 결국은 파업을 했는데 사측이 최종 교섭안에서 약간 진전된 안을 발표를 했어요. 원래 구조조정하려고 했던 거는 하되 나머지 남은 거는 좀 노조하고 추후에 또 협의를 좀 하자. 그 다음에 신규 인력도 좀 더 뽑자.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입장이 변했네 하면서 한국노총 소속의 그 통합노조는 파업 안 하겠다 하고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노총만 지금 남아서 파업을 하고 있는 노조 간에도 또 이견이 있는 네네. 상황이네요. 올바노조는 처음부터 파업에 반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측이 좀 더 강경하게 나오는 게 우리 합의했던 이 최종 교섭안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네, 더 이상 우리는 물러설 수 없다. 그러면서 신규 채용 계획을 전면 보류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배수진을 친 상태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안전과 효율을 놓고 적자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왔다 갔다 지금 딜레마를 지금 갖고 있는 건데 지금 노사가 지금 이걸 가지고 서로가 다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고 파업은 종료됐지만 파업이 또다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사 갈등이 계속 깊어지고 적자는 계속 불어나고 악순환은 계속되고 지하철은 앞으로 더 자주 멈춰서지 않을까. 예. 내년에도 또 파업하지 않을까. 그러게요. 예, 그런 걱정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우리 모두의 발인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당장 이제 서울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될 텐데 안전도 지키고 효율도 높이는 그런 방안을 묘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네요. 진짜 그런 묘안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뉴스 속 CBS 장규석 기자, 박초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